네, 경찰이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의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서 최근 가수 싸이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한편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강원랜드 채용 청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네. 오늘 관련 내용을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YG 엔터테인먼트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경찰이 외국인 재력가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양현석 전 대표죠. 수사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보니까 당시에 이제 동석한 것으로 알려진 가수 싸이 씨를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일단 싸이 씨는 뭐 부인을 같이는 있었지만 먼저 자리를 떴다. 얘기했는데 네. 관련 내용 좀 이렇게 어떤 조사가 될지 들어볼까요? 예, 2014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가죠. 예. 당시 이제 조 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국내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랬는데 그 당시에 이 조 로우를 이제 양현석 씨가 YG 엔터테인먼트 당시에 이제 총괄 프로듀서였죠. 접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이제 싸이도 있었고 황하나 씨도 있었고 정마담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 뭐 이렇게 네.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싸이 씨가 거기 있었다고 하니까 과연 성접대가 있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양현석 씨를 참고인으로 부른 것이고요. 16일부터 17일에 걸쳐서 약 9시간 동안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9시간이면 굉장히 길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양현석 씨는 싸이 씨는 말이죠. 예. 싸이 씨는 지금 당시에 이제 먼저 자리를 떴다. 뭐 그래서 잘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9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면 뭔가 네. 그래도 좀 추궁할 것이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게 2014년 7월의 일이잖아요. 예. 지금 공소시효가 한 달 정도 남았다고 하고 아직 내사 단계라고 하는데 이게 정식 수사로 전환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면 뭔가가 좀 필요한 요건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2014년 6월에 지금 7월에 있었다는 거죠. 7월에 예. 있었다고 하니까 이거는 성매매 알선 혐의로 본다면 공소시효가 이제 5년입니다. 그래서 예. 한 달 남은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시간이 좀 급박하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성매매 알선 혐의를 이제 잡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또 성매매 혐의도 이제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성매매 알선이 되려면 일단은 성매매가 있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성매매를 접대를 받은 사람은 누구고 네. 지금 이제 그 외국인 두 사람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성매매에 이제 또 응한 여자들은 누구인지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싸이 씨뿐만 아니라 당시에 정마담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또 10명의 소위 유흥업소 여성 종사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과연 무엇을 위해서 누구에게 왜 누가 이렇게 이제 성접대를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밝혀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것이 이제 비밀리에 있었던 일이라서 네. 그리고 실제로 그 여성들이 있었던 일을 그대로 얘기를 할지 이런 것들이 좀 불확실한 것이고 때문에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정확하게 그걸 밝히기가 쉽진 않은 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오래 지난 일이고 네.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경찰 입장에서는 어느 부분을 좀 그래도 좀 파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어떤 뭐 증거 자료라든가 이런 게 없으면 사실상 진술에 의해서 뭐 난 같이 있지 않았고 같이 있었지만 일찍 떴고 그러니까 부인을 한 상황이면 그 부인을 반박할 만한 그걸 이제 무마할 만한 어떤 그 증거가 있을 텐데 그게 없으면 사실 불가능한 거예요. 뭐 이렇게 입증하기가. 그럴 수도 있죠. 지금 근데 이제 목격자가 있거든요. 이 네. 목격자가 그 TV에 나와가지고 이제 얘기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조 로우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자마자 그날 말이죠. 바로 아까 얘기했듯이 싸이라든지 황하나 씨라든지 정마담 이런 사람들과 같이 조 로우는 상석에 앉고 그 당시 양현석 씨도 있었고 이렇게 이제 접대를 했다는 것인데 그 일행이 8명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네. 근데 8명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이 원래 잡아놨던 호텔에서 묵질 않고 다른 이제 호텔에 가서 묵고 왔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그 조 로우라는 사람의 파트너 여성 그 여성은 그 다음 날 이 조 로우가 명품 백까지 사줬다. 네. 뭐 이렇게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들어온 날 말고 말이죠. 그 다음 날 강남 한정식집에서 다시 또 이제 식사가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정마담이 운영하는 그런 유흥업소로 옮겨가지고 거기에서도 술 접대가 있었고 2차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날 이제 25명의 여성이 참석했고 10명이 유흥업소 여성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이 목격자 얘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한 달 후에 이제 프랑스하고 모나코로 조 로우가
오히려 초대를 해가지고 가서 관광까지 하고 뭐 원정 성접대 예. 이런 혐의가 있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면서 이 목격자는 양현석 씨가 당시에 조 로우가 원하는 것이라면 다 들어줄 기세였다.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이것도 정황 증거긴 합니다만 이런 사람들의 얘기라든지 그다음에 싸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장소에 참석했던 네. 뭐 그 식사라든지 술집이라든지 등등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참석했던 여성들 이런 사람들을 조사한다면 사실은 성매매 여부는 알아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성접대를 또 이제 알아보려면은 접대라고 한다면은 예. 돈을 주고 받았다든지 예를 대가가 들어서 있어야겠죠.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예. 저번에 왜 한 번은 그 유리홀딩스의 유모 씨라고 하는 사람이 그 성매매를 위해서 돈을 갖다가 계좌로 입금한 것이 밝혀지는 바람에 그 점은 드러났었죠. 예. 마찬가지로 과연 돈을 줬는지, 뭐 돈을 안 줬다면 어떤 다른 대가가 있었는지, 뭐 이런 것도 좀 이제 파헤쳐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양 전 대표, 그러니까 양현석 전 대표의 입장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좀 조사가 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양현석 전 대표를 부르기 위한 수순이라고 봅니다. 사이시까지 조사를 했기 때문에요. 예. 물론 양현석 전 대표가 얘기하는 것은 그 조 로우가 들어오던 날 그 얘기는 안 했고 네. 원래 얘기가 뭐냐면 강남 한정식집 그 식사 말이죠. 그 식사를 하고 나서 자기들은 자리를 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매매가 있었는지도 자기들은 모르고 성접대를 한 적도 없다. 이것이 그 사람들의 이제 얘기거든요. 네.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그것이 아니다. 이 목격자가 얘기하기를. 그래서 첫날도 이렇게 접대가 있었고 둘째 날도 접대가 있었는데 그때 술자리까지 양현석 씨와 싸이 씨가 왔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 말이 맞는지를 대질 조사라든지 이런 것도 해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입증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계좌 추적 당연히 해야죠. 그다음에 통화 내역 추적해야죠.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그리고 진술과 꿰어 맞춘다면 충분히 그런 어떤 성매매 행위가 있었는지는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 이제 문제는 네. 이 밥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성매매를 접대를 받았다고 하는 조 로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까 근데 이 사람들을 지금 수사를 못 해요. 외국에 나가 있고 지금 들어오지도 않고 뭐 인터폴 뭐 인터폴 적색수배는 이제 조 로우를 해놨는데 예. 강제성도 어디에 있는지를 없는 거죠. 모릅니다 지금. 뭐 그런 이유로 지금 제대로 수사가 안 되는 바람에 좀 수사가 어려운 점이 있긴 합니다. 어쨌든 성임 앵커 얘기한 대로 이게 공소시효가 한 달밖에 안 나온 상황에서 네. 이렇게 뭔가 증거가 안 잡히고 그렇게 된다면 그냥 무마될 수도 있는, 그냥 흐지부지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거겠네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죠. 지금 그렇지 않아도 뭐 지금 경찰의 수사가 미진하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글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성매매라고 하는 거, 성매매 알선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 증거를 잡아내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지금 경찰 당국에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계속해서 추적을 한다면 아까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다면 뭐 바로 또 단서가 드러날 수도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서요. 강원랜드 얘기를 좀 해보죠. 채용비리 사건 얘기인데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1심 재판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일단 법원의 판단은 범죄 혐의가 충분하게 증명되지 않았다는 건데 내용을 좀 짚어주시죠. 네, 권성동 의원이 받고 있던 혐의는 세 가지거든요. 하나는 먼저 이제 업무 방해죄입니다. 방해죄. 근데 이 업무 방해죄가 뭐냐면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그 강원랜드의 교육생 취업 청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권성동 의원실의 뭐 인턴 비서들을 포함해가지고 11명 정도를 교육생으로 좀 취업을 해달라 이렇게 청탁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그 당시 뭐 인사팀장한테 또 뭐 최흥집이라고 전 사장입니다. 강원랜드 지금 청탁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청탁했다는 혐의가 좀 드러나지 않았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청탁 결과를 알려준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또 합격 여부를 알려준 것도 없다. 이 강원랜드 쪽에서 말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청탁을 했다는 혐의가 밝혀지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자신의 비서관을 권성동 의원이 말이죠. 정규직으로 이제 또 그 취업시킨 비서관을 경력직으로 채용하게 한 그런 혐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이 비서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문성이 인정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부정한 청탁과 예를 들어서 이 지금 취업 사이에 예.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대가성이라는 말을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도 의문이지만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비서관이 취업하는데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말을 써가지고 좀 무죄로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권성동 의원이 자신의 그 지인을 말이죠. 예. 사이사로 이렇게 취업시킨 게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혐의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공무원들한테 이제 그 압력을 가해가지고 사회이사로 이제 취직을 시켰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공무원들의 직권남용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공범 여부도 직권남용이 이제 공무원이 직권남용이 돼야만 네. 권성동 의원도 공범이 돼서 직권남용이 되는 건데 그게 이제 인정되지 않는다 이러면서 네. 이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요약하자면 증명되지 않는다 이런 네. 말을 했고 그다음에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는다. 이것은 제3자 뇌물제공죄입니다. 비서관을 취업시킨 거 말이죠. 그다음에 직권남용 이거에 대해서는 그 공무원들의 직권남용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어떤 얘기를 하면서 지금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죄의 배경을 지금 짚어주셨는데 네. 사실은 되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청탁을 들어준 사람은 지금 유죄인데 청탁을 한 사람은 무죄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형평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걸 법률적으로 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글쎄 요 점을 이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만약에 정말 들어준 사람은 유죄가 되고 또 부탁한 사람은 무죄가 된다면 그 문제가 있겠죠. 근데 이거는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최응집 전 사장이라든지 당시의 인사팀장, 예. 당시의 기획조정실장이 모두 유죄가 됐거든요. 최응집 전 사장 같은 경우는 3년 그리고 실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실형이 선고됐던 것은 우의계에 의한 업무 방해죄였는데요. 그 실형이 즉 유죄가 됐던 건 뭐냐면 자기 자신이 직접 말이죠. 이 부정 채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부탁받은 것과 상관없이 자기들 스스로 그 내에서 부정 채용을 했다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유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권성동 의원이라든지 이것과 상관없이 유죄가 됐던 것이죠. 예.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하고 연관이 돼 있는데 만약에 권성동 의원은 무죄가 되고 최응집 사장은 유죄가 됐다면 이건 형평성에 반하는 건데 사실은 예. 최응집 사장이 유죄가 된 거는 자기 혐의로 스스로가. 스스로의 어떤 자기 혐의 때문에 그렇게 유죄가 됐고 권성동 의원 때문에 그것과 관계돼서 유죄가 된 것은 아니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예. 다만 이런 건 있어요. 그럼 권성동 의원이 무죄가 된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이냐? 물론 이제 법원에서는 증거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물론 증거가 없다고 그러면 이제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과연 이제 그 증거를 판단함에 있어서 말이죠. 어떤 얘기를 했냐면 최응집 사장이 나와서 증언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인사팀장이 나와서 증언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권성동 의원한테 불리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하는 이유로 증거를 배척한 게 있습니다. 이번 법원에서.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과연 증거 판단이 제대로 된 건지 이런 어떤 의심이 좀 들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이번에 이제 판단을 하면서 과연 권성동 의원이 이제 업무 방해를 했다면 네. 권성동 의원은 가해자고 그다음에 최응집 사장은 피해자로 볼 수 있느냐? 피해자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제 업무 방해가 된다면 하나는 가해자, 하나는 피해자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 이 사람들이 공범이면 공범이었지.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을 업무 방해의 가해자로 보고 최응집 사장을 업무 방해의 피해자로 볼 수는 없다. 이런 법 논리를 들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좀 맞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의 피해자는 강원랜드가 피해자인 것이지 그렇죠. 최응집 사장이 피해자인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재판의 법 논리에는 저는 좀 의아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좀 의아한 면이 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검찰에서는 증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라든지 내지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법 논리 이런 거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이제 항소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마 이제 상급법원에 가서 다시 한번 그런 점에 대해서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검찰 입장에서는 이제 권 의원이 제3자 뇌물죄까지 무죄를 받으면서 김성태 한국당 의원의 어떤 KT 채용 비리 의혹도 수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깊어질 것 같긴 한데 앞으로의 이거에 대한 수사 방향 어떻게 좀 될 거라고 보세요? 맞습니다. 그것도 좀 추이가 주목되는 그렇죠.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제3자 뇌물제공죄, 제3자 뇌물죄 참. 그렇죠. 제3자 뇌물죄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결국은 이제 부정한 청탁을 해가지고 제3자한테 이익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의 제3자는 누굽니까? 권성동 의원의 비서관. 비서관이 취업됐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부정한 청탁을 누구한테 했다는 겁니까? 최응집 전 사장한테 해가지고 결국 비서관이 이익을 봤다 이런 네. 얘기인데 여기서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그 취직을 한 것과 그리고 부정한 청탁을 한 것 사이의 인과관계, 즉 대가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제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직무 관련성, 대가성, 부정한 청탁. 이것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것인데 여기서 대가성이 없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그 인과관계가 없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김성태 의원의 경우에도
얼마든지 자식의 어떤 능력이 있어서 들어간 것이지 그것이 꼭 뭐 대가 관계가 있어서 들어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본다면 사실은 검찰 입장에서는 이 권성동 의원이 무죄가 나온 것이 김성태 의원의 어떤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예. 신경이 아마 곤두설 겁니다. 그래요. 앞으로 수사를 좀 예,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내용 이슈들 강신업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